탐사 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영역도 그렇고요. 그다음 네. 이 언론, 특히 이제 방송사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네. 이게 뭐 관심을 갖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도 하고,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측면도 있고, 또 음. 각각의 주장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도 나타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탐사 저널리즘 관련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널리즘의 어떤 그 형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분들은 이 탐사 저널리즘 관련해서 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의도에 맞게끔 기사를 작성하는, 기사를 작성한다기보다는 어떤 내용을 완성하는 아주 편향적인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 예. 그건 이제 예. 유튜버에 한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1인 미디어에 한해서? 아닙니다. 이 아, 주장이 벌써 그래요? 몇십 년이 된 주장이거든요. 탐사 아, 저널리즘 관련해서. 아, 예. 그리고 특히 탐사 저널리즘 중에 한 형태가 이제 PD 저널리즘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네. PD PD. 수첩이라던가 뭐 추정 60분이라던가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아주 깊고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서 어떤 특정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거나 이제 시청자들에게, 수용자들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PD가 언론인이긴 하지만 네. 그들이 무엇인가를 취재해서 그 취재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PD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지, 음, 기자와 같이 어떤 내용을 취재해서 자신의 뭐 자신의 해석을 담고 뭐 그래서 어떤 해결책까지 마련하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PD 같은 아, 경우에, 네. 방송사의 PD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탐사 음, 저널리즘의 형태가 진정한 저널리즘의 형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반이라기보다는 의견이 많이 이렇게 갈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 60분은 이제 KBS고 MBC 같은 경우는 PD 수첩인데 이제 예, 그 지난번에 김정수 교수님이 나와주셔서 추석 예, 60분 제작팀이었잖아요. 음, 제작팀의 PD였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그래서 그런 좀 양면적인 평가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고서 이 주제를 좀 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최근에 그 열린 공감 TV라고 이게 이제 예, 그 전현직 기자하고 또 그 게임 회사 대표 한 분은 또 예, 그런 예, 인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이 그 1인 미디어, 특히 이제 음, 그 1인 미디어가 수익을 1인이 다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그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열린 공감 TV를 만들어서 그 수익을 그 구성원들이 다 같이 쉐어하는 형태의 음, 모델로 음, 이제 이 개국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과 줄리 보도를 하면서 예. 구독자가 30만이 돌파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모델로 그 미디어를 만들었던 게 국민 TV가 있었는데 좀 사실 좀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열린 공감 TV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학자적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말씀해주신 국민 TV 같은 경우에 이제 조합 형태로서 그쵸. 처음 이제 탄생이 됐는데, 뭐 그들 나름대로 사실 뭐 이제 더 깊숙이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 내부에서도 문제도 많았었고, 또 관력도 있었고, 또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아마 있긴 있죠. 존재는 하는데, 있어요. 네, 예, 영향력이 이제 흐지부지 되어 있는 없어졌죠.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 열린 공감 TV는 그것과는 다른 형태라고 보고요. 이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대한 매체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대안 매체의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그 국민 TV와 같이 조직을 키우고자 하는 어떤 그 욕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네, 어떤 이러한 이 매체사로서의 출발이 제가 보기엔 심층 취재를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음, 환영하는 바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뭐 엑스파일, 그다음 뭐 줄리 관련된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전에 벌써 열린공감 TV가 뭐 일종의 그
특종을 한 것이 있잖아요. 뭐 그것의 내용상의 어떤 팩트냐 아니냐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 네. 전 대표죠 이제 민주당 전 네. 대표의 그 최성해라고 하는 그 동양대 총장과의 무슨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이제 뭐 보도가 네. 이루어져서 지금 고소된 상태 아닙니까? 이낙연 네, 전 맞아요. 대표에게? 예, 그로부터 예, 이 열린 공감 TV가 고소된 상태죠. 예, 예.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이게 탄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열린 공감 TV가. 처음에 이 매체사의 이름을 보고 이 열린민주당에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그 중에 또 제가 그런 신증이 굳어진 이유가 그 김성애 씨인가요? 그 대변인 네. 하시는 분이 여기 자주 출연하시는 것 같아서 아, 자주는 아니죠. 몇 번 출연하신 걸 보고 열린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건가 보랬더니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좀 이미지는 약간 열린민주당 계열인가 음, 보다. 이렇게 좀 돼 음, 있었죠. 네. 예,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언론사 모델로서 뭐 저한테 이제 질문지 중에 하나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서 1인 미디어나 혹은 대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뭐 앞날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분들의 책임 의식이나 혹은 아주 열정 있는 어떤 이 보도 아니죠, 그러니까 취재 행위를 봤을 때에는 대한 매체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구성원들을 지금 쭉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언론인 출신 분들이거나 현재 언론인으로서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열린공감 TV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어, 강정구 기자는 경향신문. 근데 지금 조금 약간 그 본인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음, 음, 모르겠어요. 이분의 선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 한겨레 예, 출신 그 리퍼 액트 기자가 있고, 예, 그다음에 예. 칼럼니스트가 있고. 네,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면면들을 볼 때에는 각각의 이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매체가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삼거나 혹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뢰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음, 믿을 만한가, 이 아, 매체에 대해서. 네, 그런데 플랫폼 자체가 이제 온라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글쎄요, 각각 사람들마다 어떤 그 인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던 간에 대체적으로 이게 수렴이 되는 인식들을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하고 혹은 이제 주변의 그 학자분들하고 뭐 교수나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정한 정도로 수렴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뭐 편향성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인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자신이 그 선호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너무 편향적으로 네, 내용을 구성한다. 제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인식들이 많은데 음, 편향적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신뢰하지 않는 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 편향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얘기는 뻔한 것 아니야라고 믿지 않게 되는. 그러면 결국 아무리 전문성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 대한 매체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 말씀 중에 뭐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공적 시스템의 오작동을 지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오로지 시민만을 보고 뭐 언론 저널리즘의 행위를 하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이 사람들 민주당 쪽 아니야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네. 양쪽을 다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전 총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열린공감 TV가 아주 잘하고 있다, 이 가치가 평가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는, 다듬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다음으로 예,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이 열린 공감 TV가 이렇게 좀 정치적 컬러를 갖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언론사이잖아요. 언론이잖아요. 미디어, 그러니까 저널리즘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정치적으로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렇게 좀 강한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음.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이제 지금 양쪽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 이분들의 보도 내용만 봤을 때는 양쪽을 다 건드렸다는 의미이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객관성, 불편, 부당성, 공정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뭐 편향이라기보다 어, 국민의힘과 뭔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정당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네. 보기엔 그렇거든요. 음, 그렇다면 뭐 이 지금의 여당이나 뭐 관련된 이 정당들과 뭔가 결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 앞서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주창 저널리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차라리 밝히는 거죠. 우리는 뭐 불편, 부당성, 공정성, 객관성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만을 보고 판단을 해서 사실이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럼 당신들의 정치적 성향, 정치적 입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데요. 치우치지 않았는데로 얘기하기보다 음, 실제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아니 인식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떠나서 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그러하다면 밝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네.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강정구 기자 같은 경우는 경향신문 기자인데, 음,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도와 관련해서 그 경향신문 내부의 데스크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예, 결국에는 보도화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지금 현재는 그 디지털 뉴스 편집부로 내근하는 것으로 인사 발령이 나서 예, 지금 이분도 예. 이제 앞으로 이분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그러니까요. 이 어떤 그 취재 기자가 그 탐사 전문 기자였잖아요. 강정구 기자 예,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도한 그 아이템들을 데스크에서 잘라버리고 보도를 안 하는 음, 거.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특정 기업과의 연계성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좀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죠. 그리고 네. 어, 글쎄요, 지금 이은영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셨는지 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을 거로 봐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보수신문이라고 하면 조중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진보, 그러면 경향, 뭐, 한겨레,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경향신문의 그 기자신데 강정구 기자가 지금 뭐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진보신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신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벌써 음. 지금 이 경향신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 내용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네. 경향신문에서 종사하시는 기자분들, 조선일보를 못 가서 거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학생이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네. 그런 생각을 왜 가졌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잖아요. 1등 신문이 조선일보인데, 거길 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 못 가니까 기자는 하고 싶고, 그래서 경향신문을 간 거지, 기자 스스로가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정말 잘못된 신문이고 나는 팩트만을 전달하는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경향신문 갔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얘기를 듣고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음. 왜 할 말이 없었냐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가지 못해서 취직을 하려다 보니 남아있는 것이 경향신문이었고, 그래서 거기서 기자 활동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전에는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조선일보를 버리고 경향과 한겨레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맞아요. 많이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네. 음. 이게 아, 뭐 아주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이나 팩트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그냥 직장이죠. 음, 연봉 많이 주는 그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기자는 하고 싶은데 조선일보는 힘드네. 경쟁률이 한 100대 1이야. 근데 경향신문은 30대 1밖에 안 돼? 지원. 그래서 됐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경향신문 기자가 되는 거죠. 만약 음, 조선일보를 지원해서 기자가 됐다면 그냥 조선일보 기자가 되는 것이고.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네. 예? 좀 씁쓸해요. 많이 씁쓸하죠. 네. 제가 위 말씀드리면 경향신문에서 지금 이은영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글쎄요, 뭐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보수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역시 경향신문을 볼 때 뭐 우리 편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면 좌천이잖아요. 한마디로 좌천이거든요. 그렇죠. 이 좌천을 언제 합니까?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좌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잘못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분이. 네, 그렇죠. 참, 정말 진짜 씁쓸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경호라고 우리가 많이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미 한경호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보 진영의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예, 생각을 예. 가지는 게 꽤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좀 잘 그냥 그 기사를 보고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데스크의 방침을 보고서 야, 역시 한경호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좀 이게 실망이 커요, 사실, 네, 저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도된 데를 보니까 또 굿모닝 충청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음. 이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씁쓸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도. 네, 굿모닝 충청이 제가 알고 있기로 네. 근래 이 그러니까 이게 지역 신문이잖아요. 지역신문이에요. 맞아요. 예, 네, 네. 그런데도 호평을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간히 좋은 기사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예, 저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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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을 저 연고로 예, 하는 예, 언론사이긴 한데, 예, 예, 간간히 좀 좋은 날카로운 기사들이 예,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홍사원 기자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제 좀 음, 못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장모가 법정 구성됐을 때 그 사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요양병원이고, 지금 정대택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어저께 다시 재기 수사가 저기 내려온 그 스포츠 센터 관련한 그 음, 56억인가 그거에 대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홍사훈 기자 거 보면서 많이 그 사건 개요를 음, 파악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레기 하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그 진실을 찾아서 뛰는 기자들이 있다 하는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그리고 어찌 보면 막 목숨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말 진실만을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시민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책임의식 가지고 이 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기레기도 네, 많지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자들에게는 응원을 많이 해줘야 되고, 사실 그 사건이 그 법조 유튜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조국 교수님 예. 관련해서 법정에 직접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유튜버들이 많은데, 예. 이거를 이렇게 또 알기 쉽게 개요를 딱 정리해주는 유튜버들은 또, 물론 있는데, 빨간 아재라든지, 우리 예, 서기호 예. 그분, 예, 판사인데, 그렇죠. 역시 이게 그 빨간 아재도 기자 출신이긴 하신데 음, 홍사훈 기자님이 정말 그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게 역시 기자의 역할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렇게 전 음. 느꼈었어요. 예.